네, 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오늘은 85번부터 풀이를 할 예정인데요. 85번이 보기가 어떻게 하다가 생략이 돼버렸네요. 문제가 옮기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86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같은데요. 0일 때 극대값을 3을 갖는데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가 5개. 이것도 많이 했던 문제라 이제 조금 익숙해졌길 바라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0일 때 극대값 3을 가지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 거겠죠.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때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이런 문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당연히 극대값은 x 이퀄 제로에서 가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fx는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아볼까요? 0일 때 3이래요. 아, 그럼 c가 3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뭐 또 쓸 거 없고, 자, f'x는 따라서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0일 때 f' 0일 때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0이구나 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f'x는 x 바깥으로 빼면 3x 플러스 2a가 되는 거지. 0 되는 게 2개 있는데 x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구나 라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a가 얘를 얘기하는 거겠네. 얘일 때 뭘 가져야 돼?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우리가 알게 된 b까지 0이기 때문에 fx는 지금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b 0이고 이렇게 된 함수예요. 그래서 f-3분의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a의 3승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9분의 8a의 3승이 되겠네. 잠깐요. 맞나? 맞죠? 플러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해 주셔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A 값 계산해 봅시다. 27을 곱하기에는 그냥 27 곱하냐? 27 곱하면 마이너스 8a의 3승이 되고 27 곱하면 38이 24a의 3승이 되고요. 27을 곱하니까 81 되고 27 곱하면 얘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16a의 3승이 됐고 마이너스 108이 되나요? 네. 그래서 a의 3승은 마이너스 16분의 108이에요. 그래서 a의 3승이 몇이 나오는지 잠깐만요. 계산이 조금 이상해서 잠깐만요. 여기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어느 경우냐면 여기서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4a의 3승이 돼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4a 3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산을 여기서 잘못해서, 자, 여기가 27로 통분 마이너스 8a의 3승 43 12a의 3승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4a의 3승이 마이너스 4 곱하기 27이 되는 거잖아.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a의 3승이 마이너스 2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었구나. 따라서 fx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 됐고요. 문제에서 f4일 때가 구하라고 그러니까 64에 48 더하기 3. 그럼 답은 19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자, 이제 87번이죠. 8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 1 마이너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로 가네요. 1 플러스로 갈 때 fx 극한 1 플러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네요. 2가 되니까 3 맞네요. fx 그러니까 얘가 x 이퀄 1일 때 불연속이야. 함수 fx는. 그지? 자, 그러면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려면 g1이 0이 돼야 된다. 이건 당연히 맞죠. 자, fx하고 g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치. 1에서 연속이 되면서 미분도 가능하려면 x-1의 제곱이 gx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성립,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자, 87번 정리해드렸고 88번으로 가볼게. 자, 함수 fx가 x라고 얘기했거든. fx가 x다. 자, 그러면 모든 실근이 0, 1, A, 2, B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 1, A, B. A, B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0,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1일 때가 0보다 적고요. 2일 때도 0보다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과 2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야, fx가 x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x면 x로 그냥 나온 거니까. 그러면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2여야 되는데 모순이 되죠. 이게 점점 증가하잖아. 감소함수가 아니라 증가함수잖아. 아, 아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0일 땐 0이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려면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1일 때 2고 2일 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만약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f1은 f2가 됐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들어갔을 때 1이 된 거잖아. 이게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좌표를 알게 됐어요. 원점 지나가고요. 함수 fx는 1,2도 지나가고요. 2,1도 지나간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우리는 fx는 여기 ab가 다 나와서 px의 3승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qx의 제곱 플러스 rx 이렇게. 왜냐면 원점 지나니까 상수항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f'0과 f'1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네. 자, 그래서 f'x도 구해놔야겠네요. 3px의 제곱 플러스 2qx 플러스 r. 그래서 f1일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2. f2일 때 8p 4q 2r 얘는 1 이렇게 나오고요. 미분한 식에 요 식에다 대입해서 f'0은 r을 얘기하네요. r에서 f'1 1이니까 3p 2q 플러스 r 1일 때 요 값을 빼니까 6이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따라서 3p 플러스 2q가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식과 얘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서 fx를 알아내시면 돼요. 요거 그냥 답만 기술해 드릴게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fx를 구하니 뭐가 나왔대? pqr 구해 주시면 되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1x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F4일 때 값 대입하면 14.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합니다. 89번으로 갈게요. 89번 두 함수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gx는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했거든요. 예,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뭐 A값 범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네. 그러면 나부터 잠깐 건드리고 갈게요. 나는 G'X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인데 얘 판별식이요. a제곱 마이너스 9죠.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3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구나. 나의 경우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가의 경우로 한번 볼게. fx에서 gx 따로따로 쓸 거 없고요. fx, gx를 뺄 거거든요. 그러면 g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빼니까 2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x 없어지고요. a제곱 남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 식을 hx라고 하면 h'x는 그러니까 얘가 hx가 된 거지. h'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6 바깥으로 빼면 없어지고 그래서 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는 0 또는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식이니까요. 자, 그려보면 2x의 3승 플러스 a의 제곱은 이렇게 그려져서 0일 때 극대를 가졌고요. a일 때 극소를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a일 때 극소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라고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그럼 0일 때 이 극대값이 a의 제곱이에요. 0부터 얘가 0일 때 여기에 0 들어가면 a의 제곱이잖아. 3을 잠깐 집어넣어 볼게. 3은 어떻게 되지? 이 h3은요. 3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잠깐만. 우리가 여기에 길이의 비가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여기가 a 대 요 값이 2대 1. 그러면 3분의 2대 1. 2분의 3a가 되겠네. 여기는 2분의 3a. 여기는 2분의 3a가 되고 그러니까 2분의 3a일 때 a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a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다음 두 조건을 만져. x는 0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gx. 그러면 이때 제일 작은 값이 a잖아. a일 때 값도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f의 1만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프는 지금 참고용이죠. 요게 x축은 얼마든지 요거요. 요 x축 있죠. 요거는 지금 꼭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용이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인 a일 때의 값 또한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 a를 대입하면요. 2a의 3승 마이너스 3a의 3승
플러스 a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성립해버리네요. 성립해버리는 거죠. 잠깐만. a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진짜 a일 때 이거 왜 3이라 썼지?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요? 아,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a의 3승 플러스 a 제곱이네. 아이, 참. 범위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a의 3승 마이너스 a 제곱은 0보다 적거나 같아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0보다 큰 값이니까 a는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1보다 적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를 갖게 되네. 그래서 a의 개수는 5개. 보기 5번이 정답. 자, 이제 90번으로 가볼게요. 절대값 함수가 나왔네. 자, 절대값 함수가 7보다 적어야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럼 7보다 큰 x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k가 7보다 적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불편한 값 k만 뺄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4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7.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할게. f 프라임 x는 미분해도 될 것 같고 미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fx가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요. 얘가 x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0하고 2에서 접하는 함수가 0이 되는 함수가 되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되지 않겠어요? 0하고 2에서. 그럼 이 값은 1일 테니까 1일 때 극대 같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마이너스 1일 때 몇을 가질까? 1 되고 마이너스 1 되면 1 되니까요. 1이 될 것이고 1일 때도 1이 될 것이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가 잠깐만 마이너스 1일 때 잘못했네.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고 9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돼요. 그럼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적어야 되는 거네. 적어야 되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얘는 0보다 적어야지.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얘는 9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플러스 7은 9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2보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적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7보다 큰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적다가 됐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 되는 거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8 되겠네요. 마이너스 18 보기 5번이 정답. 90번 정리해드렸고 91번 볼게요. 91번은 미분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적분 문제가 돼버렸네. 이게 인테그랄 f 프라임 x니까 0부터 x까지 f ft dt로 볼게. ft dt. ft dt. 그러면 이쪽은 인테그랄 0부터
잠깐만 0부터 x까지 ODT 이렇게 볼게. 그럼 얘가 똑같은 식에다가 똑같이 부정적분을 구했으니까 아니 정적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fx에서 f0을 뺀 값이고요. 얘는 OT에서 0부터 x까지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 플러스 3이 됐고 얘는 5x가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5x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다가 됐고 2일 때의 값은 7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러면 f2의 최대값은 7.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1번 정리해 드렸고 92번 같이 볼게. 92번은 담식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P'T를 구하면 뭐 순이익을 계산하라는 얘기. 순이익이 최대가 될 때 4 곱하니까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3이 됐네. 요거는 미분하는 과정은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할게.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얘가 3차 함수니까 1일 때 0 됐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1이고 여기가 3이어야 되거든. 근데 0부터 5까지라고 그랬으니까 0부터 5까지 해서 순이익의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몇일 때의 값이 될까? 극대일 때자가 되죠. 0부터 3일 때까지는 지금 미분한 식이 극대가 여기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니까 구간 안에 극대값이 있어서 3일 때구나. 그래서 P3일 때의 값. 그래서 P3을 계산을 하면 잠깐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최대가 될 때 팔아야지. 3일 때 팔면 되겠네. 그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위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속도인데 VT라고 그럴게. T에 관한 식이 되니까 ET-2가 되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땐 0일 때니까 T 1일 때 1번 정답. 94번 볼게. 위치가 다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래. 수직선이니까요. F'T가 점 P의 속도가 되겠지. ET-3. G'T는 점 Q의 속도인데요. 마이너스 ET 플러스 1. 둘이 같아질 때의 경우니까 ET-3은 마이너스 ET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4T가 4가 돼서 T가 1일 때 그럼 F1은 1 빼기 3 더하기 4가 돼서 2가 됐고요. G1은 0이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두 간격은 뭐가 돼? 2죠. 2번이 정답. 95번 같이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 T에서 위치가 각각 다음과 같아. 점 P의 위치는 얘가 되죠. 그냥 PT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점 Q의 위치는 QT라고 그럴게. KT의 제곱 T가 0보다 크다인 데서 두 점 PQ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있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속도가 같아진다고 그러네. 두 번 미분해야겠네.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4T의 3승 플러스 12T의 제곱이 되고요. 더블 프라임 T 하면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4T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고요. Q 프라임 T죠. Q의 속도 그럼 2KT가 됐고 G 더블 프라임 T는 2K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이 되라고 해요. 24T와 2K가 같아지는 게 두 번이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으로 이거 12T의 제곱이죠. 12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2K가
0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아, 미안, 반대로 그려졌네. 뭐 이 함수로 보셔도 되는데 이걸로 볼 거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두 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또 판별식 막 대칭축 이래야 돼서 조금 불편해요. 그냥 이걸로 할게. 요식을 잠깐 볼게. 요식은 마이너스 12 t 바깥으로 빼면 t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0이고 2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두 점에서 2k가 만나야 되니까 얘가 2k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아, 이러네. 따라서 최대가 몇이 되냐면 1일 대 값인데 얘가 1, 요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1 들어가면 12가 되잖아. 아, 그러면 0보다 큰 2k가 1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k는 6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5개가 되겠네. 2번이 정답. 자, 95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96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수직선 96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T가 되고요. 가속도는 얘를 또 한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 1일 때면 V1은 그러면 12가 되고 가속도 1일 때의 값은 6이 되니까 둘의 합은 18.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97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의 위치가 다한 것 같은데요. 가속도가 같아진대. 또 두 번 미분하는 거지 뭐. x1을 한 번 미분하면 t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t가 되겠다. 그죠? x2를 한 번 미분하면 4t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4죠.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얘하고 얘 같을 때니까 t2일 때가 되겠네. 그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1 2일 때가 3분의 1 곱하기 8 되고요. 2구 18 되고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얘는 18이 되는 거고, x2가 2일 때의 값은 8 빼기 5니까 3이 되겠네. 18에서 3까지의 거리는 15가 되어야 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8번을 볼게요. 98번. 네.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A와 B의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A의 속도는 3이고 B는 T-6이라고 그러네요. A가 원점을 출발하고 1분 후 점 B도 원점을 출발하였을 때 점 B가 출발한 후 몇 초 후에 두 점이 만나게 되는지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정적분 문제예요. 예, 문제가 약간 오류가 생겼죠? 자, 위치를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A의 위치를 XA라고 그럴까? 얘는 원래 점 A가 원점을 출발하고 1분 후에 점 B가 출발하니까 결국에 점 B가 출발할 때는 벌써 1분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초당 3m 움직이니까 3 곱하기 1분 60초 움직인 거죠. 그리고 0부터 x까지 3dx가 얘가 t로 할 걸 그랬나? t로 할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x 플러스 180이 점 A의 위치가 된 것이고 점 B의 위치는 0부터 x까지 t-6 dt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6t 0부터 x까지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3x 플러스 180이 같다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됐고 여긴 6x 2를 곱했으니까 36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60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 곱하기 12 그래서 x 마이너스 30 x 마이너스 12 이퀄 0가 되고요. x는 30과 12가 나오겠네. 이건 플러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2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x는 30 두 점을 만나게 되는 몇 초 후에 여기서 시간을 t로 했는데 그러니까 30초 후에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t로 잡아야 되는데 시기 여기서 t로 잡을 거야. 하여간 이렇게 해서 30초 후에 만납니다. 98번의 정답은 99번으로 갈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 T초의 위치가 FT, GT가 다음과 같대요.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랬는데 얘는 기억의 경우에 F'T가 보면 ET-6이니까 출발할 때 속도는 마이너스 6 기억 맞아요. Q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2번 바꿨다 그랬거든. 니은의 경우에는 V'T가 뭐가 되냐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거거든.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2개 나오는 거니까 2번 바꾼 거 맞고요.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1초 동안이다 그랬거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라고 하는 거는 F'T 속도죠. G'T의 곱이 반대 방향이니까 0보다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럼 2t-6 2 곱하기 t-3이 된 거고 얘는요 3t t 1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 그럼 3t 플러스 1하고 t-1이 되는 거네. 얘가 0보다 적은 데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0이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되고 1일 때 되고 3일 때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0보다 적은 게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죠. 잠깐만요. Q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바꾼 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네. 왜냐면 T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건데 선생님이 책 끝까지 못 봤어요. 방향을 바꾸는 건 1초 동안이 아니라 지금 1부터 3까지니까 2초 동안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네. 답은 희한하게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대망의 100번입니다. 예. 얘도 부정적분, 아니 정적분 문제예요. 정적분 활용 문제입니다. 지상 60m에서 높이 20m로 해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20-10t.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예.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왔고요. 그럼 위치를 우리가 s라고 그럴까요? s. 그럼 60 플러스 0부터 x초까지 20-10t dt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면 60 그대로 그 다음에 20t-5t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0부터 x까지이기 때문에 20x 플러스 60 이렇게 되겠지.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다음과 같이 됐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되니까 6초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린 시간 6초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초 안 되죠. 자, 101번 지상공에서 수직으로 쏘아 물린 물체 T초의 높이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이 물체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가 0이 될 때죠. H'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24니까 0이 될 때, 즉 4초일 때 걸린 시간은 A는 4다. 그때의 높이는 4일 때의 높이 마이너스 3 곱하기 16 플러스 24 곱하기 4. 잠깐요. 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8 되고요. 얘가 96 되나요? 그러면 이제 48m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는 48m. 자, 그 다음에 이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 위치가 0일 때, 이게 높이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위치, 높이가 0일 때 떨어지는 순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4t인데 t 마이너스 3t 바깥으로 빼면 t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8초일 때 얘 속도 h 프라임 8 들어가면 6, 8이 48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C는 마이너스 24. ABC의 값 구해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102번 볼게. 자, 102번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 그럼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즉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가 됐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붕 뜨길 원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 속도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되길 원하거나, 그지? 그냥 다 이렇게 되길 원하거나 그러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보면 되는 거죠. 25 마이너스 3a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이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8, 24, 8점 몇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9가 돼야 되는구나. 최소값은. 자, 이제 98번, 103번 장 볼게요. 수평선 위로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저쪽에서 높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속도 0일 때 그럼 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4t가 되니까 0이 되는 거 t 5일 때 5일 때 높이는 구해라 이런 얘기지. 30, 5, 20, 100이 됐고요. 50, 그러니까 80 되겠다, 그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이제 104번인데요. 어떤 공을 지면에서 12m 초당 속도로 수직으로 던졌을 때 높이가 닿은 것 같다. 이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x 프라임 t 속도죠. 12 마이너스 6t인데 0이 되는 값 t 2일 때 그때의 시각은 4번이 정답. 105번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만났다는 건 둘의 위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얘의 두 식을 빼면 될 것 같은데 2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에서 6t의 제곱 플러스 8t인데 뺐을 때 얘가 0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것만큼의 차이가 나도 만나는 거가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그랬기 때문에 15가 되는 그런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15가 돼도 되고 30이 되는데 얘 양수 음수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 처리해 주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ft는 절대값 미함수로 하고 0, 30, 45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차이가.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4초 동안이니까 4초 동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절대값 2t의 3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식을 좀 간단히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안에식만 좀 미분해 볼까요? f 프라임 t는 그냥 요 안에식만 끄집어내도 되긴 하는데 6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되네. 그러면 요 식이 0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죠. 3t t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t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부터 2까지니까 그냥 그리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극대를 갖고 2일 때 극소를 갖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원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여긴 지금 극대는 구할 생각이 없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함수예요. 절대값 하기 전에. 그럼 절대값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지. 이 그림을. 자, 그렇구나.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질 때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2. 그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t가 4초일 때까지니까 4초일 때 몇 시간인지 잠깐 볼까? 4 들어가면 64, 128 되고요. 4 들어가면 16, 64 되죠? 잠깐만요. 예, 64가 되네.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몇이야? 128에 98, 108? 아니 96이 되는군요. 96. 그러면 4 32가 되겠어요. 32.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32가 됐는데 여기가 4일 때니까 그러면 선생님 보면 4초 동안 PQ가 만난 횟수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으니까 0일 때는 출발할 때니까 이건 안 들어가는 거고 요때 만나는 거고요. 0일 때. 그 다음에 15일 때인데 이거 2일 때 몇인지 또 봐야겠네. 2일 때 들어가면 2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8이 16. 2가 들어가면 4, 4, 16.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6. 그럼 절대값이니까 16이 되네. 그럼 15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0일 때가 한 번 만나네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5번이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좋은 문제였었죠. 106번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 106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4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원기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반지름은 R이고 높이는 H고 그죠? R 플러스 H가 24인 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H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 달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H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는 24 마이너스 R이 돼야 되잖아. 그죠? H는 24 마이너스 R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R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지만 2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R의 3승 플러스 24R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해 가지고 요 식을 보시면 되겠죠. V 프라임 X를 R로 보면 파이 놔두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R의 제곱 플러스 48R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이 식만 보면 되니까 파이는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3R 바깥으로 빼주니까 R 마이너스 16 되나요? 예. 그러면 R은 0은 아닐 테고 16이겠구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2번이 정답. 잠깐만. 예,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107번 같이 볼게. 늘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참 보시면요. 키가 1.6m인 A가 높이가 2.8인 가로등이 있대요. 여기가 2.8. 예. 이 가로등의 길이는 2.8m가 됐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야겠지. 키가 1.6m인, 그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삐뚤삐뚤. 내가 잘못 봤나?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의 키는 1.6m래요. 1.6m. 그래서 1.6m인 어떤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근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은 여기 있으니까요. 이게 그림자 L의 길이가 이게 그림자가 움직인 거리죠. 끝이 움직인 거리. 밑에 속도로 L'을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1.5m/s 속도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1.5t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L-1.5t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8대 L은 1.6대 L-1.5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잡으면 2.8L-1.5t가 1.6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 여기도 빼면 얘가 넘어오면 되지. 얘가 1이 넘어오면 2.8L이 1.6 빼니까 1.2L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곱하기 1.5t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는 1.2로 2.8 곱하기 1.5t를 나눠준 값이죠.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냥 L은 12분의 28 곱하기 15. 이거 이렇게 돼야겠네. 115 이렇게 나와야겠다. 밑에 100 곱하고 위에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4, 7, 28, 4, 3, 12. 약분하면 2분의 7t가 되겠어요. 2분의 7t.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요 길이에 대한 식을 미분하는 거거든요. t에 관해서 L'T는 2.7m/s, 즉 3.5가 나오는 거니까 보기 1번이 정답. 자, 107번까지 해드렸고 이제 문제 108번부터 볼게. 자, 시험 미적분의 미분 마지막 활용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그런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종이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조그맣게 다시 그리고 느낌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 있더라는 거야. 그지? 이때 반지름,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R과 높이 H는요, H는 약간 삐뚤어졌네. R하고 H의 합이 몇이냐면 1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부피는 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H는 10-R이 되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대신에 10-r을 쓰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r은 h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r이 10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돼 라가 된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3분의 1 파이 마이너스 r, 잠깐만요. 우리 이제 요 정도면 서술형이니까 미분해야지. 서술형 아니면 그냥 다르게 풀려고 그랬는데 3분의 파이 10-r 제곱 마이너스 r의 3승이 된 거야. 칸이 조금 좁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놨던 요건 좀 지우고 얘네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좀 가면 되죠. 너까지 따로 필요 없었는데, 그지? 자, 따라서 그럼 여기에서 얘가 0이 될 때, 아니죠. 얘가 v''이 아니죠. 이거 v예요, v. 자, 이제 v'은 3분의 1 파이 곱하기,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쓸게. 마이너스 3r의 제곱 플러스 20r 이렇게 된 거야.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보시면 r하고 3분의 20이 나오겠네, 그지? 0하고 여기가 3분의 20. 그러면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 있는데 3분의 2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r이 3분의 20일 때 최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글쎄 대응표를 보여드리든지 뭐 극대극소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줘도 될 것 같긴 해. 그지? 왜냐면 이거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여서 이제 서술형이니까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 있으므로 그것이 극대. 따라서 3분의 20일 때 최대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r이 3분의 20이니까 h는 둘이 합해서 10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0이어야 됐겠지. 따라서 h는 3분의 10. 왜? r과 h가 왜냐 하면 10이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h가 3분의 10, r이 3분의 20인 걸 알게 됐고, 위에서 구한 부피가 최대인 종이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초당 1cm씩 낮아지도록, 그러면 물의 높이는 초당 1cm 낮아지도록 종이컵 아랫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빵꾸를 뻥 뚫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했나봐. 그래서 높이가 초당 1cm씩 낮아진다 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종이컵의 최대 높이가 3분의 10이었으니까 초당 1cm씩 낮아졌다고 얘기한 거겠네, 그지? 따라서 HT는 3분의 10이었다가 T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원래는 여기가 이제 3분의 10이었던 거예요. 3분의 10, 반지름은 3분의 20. 선생님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가 3분의 20인 거고, 요 길이가 3분의 10인 거야, 높이가. 그럼 이제 여기 반지름 r이고 여기가 h잖아요. h는 3분의 10 t가 된 거지. 3분의 10 t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게 크구나. 2대 1이에요. 2대 1. 2대 1은 r 대 3분의 10 t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따라서 r은 2 곱하기 3분의 10 t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피에 대한 식을 작성해 볼 수 있게 된 거지. 부피에 대한 식은 원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r 제곱인데 얘를 쓰는 거지. 그럼 r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분의 10 t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근데 h 대신은 3분의 10 t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 3분의 10 t의 3승이 돼버렸지. 그래서 vt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분의 10 t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초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야. v't는 3 앞으로 오면 4 파이 곱하기 3분의 10 t의 4승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끄집어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된 거고요.
그래서 3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3을 곱하면 4파이,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빼니까 3분의 1의 4승이니까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81분의 4파이가 정답이 되겠네. 그지? 응? 잘못했나요? 아, 미안해. 왜 4승이라 썼지? 2승입니다. 잠깐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네. 마이너스 9분의 4파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부피의 변화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09번으로 가볼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0이고 높이가 30이래. 얘도 30, 얘도 30인데 이때 이 빈 그릇에 t초의 물의 부피가 9파이 t의 6승이 되도록 물을 부었다. 그러면 VT가 지금 9파이 t의 6승이 됐었군요. 물의 부피가 576파이가 되는 순간에 수면의 반지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반지름의 변화율을 구해라. 근데 이 부피에 대한 식이요. 원래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데 h도 반지름하고 같으니까 r의 3승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r이 30일 때 t초의 부피가 얘가 된다라고 했는데 r의 3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1 파이 r 3분의 1 파이 r 3승이 9파이 t의 6승과 같다고 얘기한 거네. 파이 약분되고 r의 3승은 27 곱하기 t의 6승이 된 거군요. t초 후에. 그럼 반지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t의 제곱이 되는 거겠네. 반지름이 3t의 제곱. 그럼 반지름이 3t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반지름의 변화율이니까 t에 관한 drdt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r을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6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얘가 9파이 t의 6승이 576파이가 됐대. 파이 약분되고 t의 6승은 9545 6954 6954 54 그럼 36 9436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t는 2가 되겠구나. 2의 6승.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반지름의 변화율은 12가 나오는 거로 우리가 4번이 정답.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10번으로 가볼게. 110번.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훨씬 낫죠.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12cm인 이 안에 원뿔을 내접시켰대. 이때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소술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R이 되잖아. R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대 4대 12가 됐거든요. 이 길이의 비가. 그럼 얘도 역시 R 대 여기가 몇 R이 돼야 돼? 선생님 보면 3R이 돼야 돼. 3배 길어야 돼 여기가. 그럼 3R이면 여기가 12-3R이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2-3R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h가 12-3R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기둥의 부피니까. 그러면 파이 곱하기 r 제곱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 값을 미분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24r 마이너스 9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죠? 따라서 얘가 0 되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글쎄 3r 바깥으로 빼주면 38, 24 8 마이너스 3r이 되는 거니까 r은 0 또는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r이 0보다 크고요. 여기서 12니까 4보다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8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이때 최대를 갖겠네. 극대이기도 하고 최대가 되겠지. 이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소술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인 부피는 R이 몇일 때냐면 3분의 8일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3분의 8, 9분의 64 됐고요. 12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면 9분의 얘가 4니까 4를 또 곱해? 128? 아니지. 256이 되겠다. 256파이. 9분의 256파이가 이 문제의 최대 부피를 가질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111번으로 갈게요. 요번엔 반지름이 5cm고, 그지? 요 밑면의 반지름 얘가 5cm, 그림을 봐서는 높이가 10인 이런 종이컵이 있는데 아랫부분에서 물을 또 뺐어.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 그러면 초당 1cm씩 낮아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네. 초당 1cm씩 낮아지도록. 그럼 높이는 10-t였겠어요. 그죠? 10-t. 자, 그런데 2대1이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야 되나? 뭐 이거 뭐 어느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5대10이듯이 여기가 10-t가 되니까 얘가 10-t가 되니까 얘는 5-2분의 1t가 되는 거지. 그치? 반지름은. 이때 수면의 지름의 길이가 6cm, 즉 5-2분의 1t가 지름이 6cm니까 3이 될 때 2분의 1t는 2가 돼야 되고 t는 4일 때, 즉 4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계산하래. 4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해라. 물의 부피에는 3분의 1, 잠깐요, 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물의 부피는 t로 잡았으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5-2분의 1t의 제곱 h 10-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미분을 하면 v''t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 나오고요. 5-2분의 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줘야 되고 10-t. 좀 정신이 없을래나? 그냥 전개했다가 잡을까요? 3분의 1 파이, 여기가 25 마이너스 5t 플러스 4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10-t. 둘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 얘 되게 비슷한데? 잠깐만요. 왜냐면 2를 바깥으로 빼주면요 3분의 2파이가 되고 얘가 5-2분의 1t가 되네. 그러면 5-2분의 1t의 3승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미분할 때 너무 불편했더니 잘 됐네. 3 앞으로 가니까 2파이가 됐고 5-2분의 1t의 얘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4일 때의 값 구해야 되니까 2파이, 4 들어가면 2가 되니까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파이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활용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정적분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또 문제 풀다 보면 섞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부정적분 여러분들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